예, 저렇게 대선 후보 주자들을 경호하려면 경찰 중에도 상당한 실력자들일 텐데요. 최석호 기자, 예. 저렇게 선발되려면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경쟁률은 1.8대 1이었습니다. 1.8대 1,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경호 인력이 굉장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풀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 인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도 1.8대 1이면 많은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경호를 맡게 되고요. 대선 주자 경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올 3월 10일 날 이제 공고가 됐고 이제 3월 20일쯤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체력 검증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당을 당신들은 지원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70명이 지원을 했고 150명이 선발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70%가 넘는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를 경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3월은 민주당 경선이 열렸던 때로 문재인 후보는 물론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 합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력 대선 주자의 경호를 맡고 싶다. 그래서 뭔가 다른 길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경호관들의 속내가 드러나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차 체력 검증에서 70% 이상이 이렇게 민주당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요. 조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다시 했다. 예, 이렇게 하면 당신들 아무도 민주당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다시 해라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계를 다시 내라 하는 번복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것이 정치데스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기 많은 후보를 단순히 경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현수 기자, 네. 다른 이유가 좀 또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다 이유가 있는데요. 1998년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시 15대 대통령이었는데 김 전 대통령을 경호했던 경호 인력들이 상당수가 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호 지원자들이 확실히 몰리는 양상이 나타난 건데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들어와서는 경호 인력으로 실제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경찰들이 경호 인력을 그만두고 오히려 경호관으로 다시 경호실로 들어가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선 후보, 자기가 경호를 맡았던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럼 특진까지 할 수 있다. 야, 이거 상당한 메리트인데 혹시 보수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 보수가 올라가죠. 경찰 호봉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청와대 경호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현수 기자 말했듯이 그 경호실 특채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근접 경호를 하다 보면 대통령 후보자의 측근들이나 정치인들과 굉장히 접촉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경호를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인맥 관리 차원도 그렇고 향후 진로의 발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차장을 역임했던 주대진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유력한 대통령 후보 측에 경호를 해야 당선된 이후에 자기들의 보상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드러나게 안 드러나게 실제 그런 그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좋은 보직을 가든지 특진을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었던 해인데 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경호했던 사람들은 5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3명이 청와대 경호실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구순성 당시 행정관인데 이번에 국감에도 불려 나왔었죠. 이번에 다시 불려 나왔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순성 증인은 2012년 총선 당시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근접 경호를 담당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경호실에 별정적으로 특제되어서 근무를 했죠. 예, 관저에서 그렇습니다. 근무를 했나요? 예, 그러면 4월 16일 세월호 당일 그때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날 휴무였습니다. 네, 왜 이 자리까지 불려 나왔어야 했느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알고 있느냐? 관련해서 증인으로 불려 나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당시에 총선 때부터 시작돼서 청와대까지 또 이 세월호 당일의 행적을 밝힐 핵심 증인까지 됐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세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총선과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던 경찰이 청와대에 경찰을 사직하고 입성하고 또 가장 근처에서 관저 바로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자, 구순성 경호관 얘기 네. 나오니까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도 구순성 경호관이 찾아가는 모습이 네, 카메라에 그랬죠. 포착됐잖아요. 네, 삼성동 자택의 18일이었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삼성동 자택 안으로 들어가는 구순성 경호관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초록색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때 당시에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그 삼성동에 들어가서 사실상 약 18시간이 지나고서 삼성동 자택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검찰 조사를 앞두고 특히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맞춘 게 아니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나왔었는데요. 구순성 경호관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에는 모습이 보이진 않고 있지만 당시에 실제로 삼성동 자택에 들어가서 관저에서까지 근접 경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에 구순성 경호관이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쏟아냈었는데요. 뭐라고 답했는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맡으신 업무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서 맡으신 일이 있으실 텐데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부 분위기는 혹시 어떤가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건 아니시죠? 하나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그 삼성동 자택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네, 대선 후보 경호관들의 세계 이면을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 기자, 재밌는 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근데 유독 문재인 후보 경호관들만 좀 작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독 작은 것보다는 안철수 후보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안 후보와. 그렇죠. 문재인 후보 지금 지지율 1위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경찰 경호 인력이 5명이나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가요? 자기네들 사설 경호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설 경호팀? 한 달 반 전쯤인가요? 문재인 캠프에서 테러 위협이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경호 인력을 꾸렸다. 자원봉사자들로 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이 5명 정도로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경호와 함께 저 팀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 요구를 해서 경찰도 좀 더 늘리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늘려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서 기자.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사설 경호팀을 쓴다. 그러면 그만큼 국가 예산이 안 나가는 거고 또 문재인 후보 입장으로서도 본인이 편한 사람하고 쓸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꼭 문재인 후보만 한 게 아니라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경선 당시에 이 자체 경호팀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적으로 국가 예산이 덜 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게 비선 논란으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경호팀에 있었던 게 바로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이영선
전 행정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사설 경호팀에 있다가 청와대까지 따라 들어가게 됐거든요. 때문에 이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추천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최측근으로 남게 됐기 때문에 비선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꼬집었던 주대진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설 경호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와서 문제를 벌인 경우가 많아요. 당장 이번 탄핵 상황에서도 드러났고, 이영선 경호관, 그 사설로 경호 들어와가지고 마치 소속만 대통령 경호실 소속으로 경호해야지 경호를 벗어난 그런 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설 경호의 피해다. 예, 어쨌든 지근거리에서 대선 후보를 지켜주면 대선 후보로서도 상당히 의지가 되고 고마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예에서 보듯이 또 다른 비선이 되지 않도록 후보 스스로도 경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